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의 이스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이 저물어가고 있기 때문에 2025년 최고의 게이밍 CPU, 최고의 게이밍 GPU 요런 기사가 있길래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너무 뻔하죠. 뻔하긴 한데 뻔한 거를 보는 재미가 또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5년 최고의 게이밍 CPU 종합적으로 최고는 당연히 AMD Ryzen 7 9800X3D가 되겠습니다. 9800X3D는 고성능 게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다. 2025년도에도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앞으로 몇 달 동안 그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점은 좀 비싸다. 이게 단점이라고 합니다. 983D도 어느덧 출시된 지 1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983D에 도전할 만한 제품이 아직 없다. 더군다나 이렇게 좋은 CPU임에도 불구하고 인텔과는 다르게 공랭 쿨러로도 어느 정도 돌아간다. 이게 굉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게임만 돌릴 거면은 공랭 쿨러로도 문제가 없다. 이게 굉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983D도 약간 작업용으로 쓰신다거나 CPU를 막 풀로 갈구는 이런 작업을 하실 분들은 웬만하면은 순행 쿨러로 가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공랭을 써도 괜찮다는 점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최고의 대체품 Ryzen 7 7800X3D. 요 783D도 제가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는 제품이긴 하거든요. 게임 성능만 놓고 보자면은 사실 983D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게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뭐 2프레임, 3프레임? 요 정도 차이 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내가 정말 순수 게임용 컴퓨터다 하시는 분들은 783D가 훨씬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요걸로 가시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요 783D의 단점, 저조한 생산성. 이게 뭐냐면은 작업용으로 쓰기 조금 애매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수동 배율 기반 오버클럭킹 기능이 없다.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783D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783D의 성능이 983D에 크게 뒤지지 않기 때문에 최고의 종합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최고의 가성비 CPU Ryzen 5 9600X. 200달러대 최고의 게이밍 프로세서를 찾고 있다면은 9600X가 최고의 선택이다. 6코어 12스레드 구성이긴 하지만 클럭 속도가 높죠. 부스트 클럭이 5.4GHz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더욱 향상된 성능을 제공한다. 요 9600X의 단점은 전 세대, 그러니까 7000 시리즈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발전되진 않았다. 하지만 인텔의 경쟁 제품들이랑 비교하면은 생산성이랑 게임 성능 요 부분이 살짝 딸린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치만 9600X가 왜 이렇게 잘 팔리냐? 전성비가 좋다. 그리고 AM5 시스템은 향후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업그레이드가 잘 된다. 요게 장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작업 성능이랑 게임 양쪽을 만족시키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인텔 코어 울트라 7 265K 요거를 추천한다고 해요. 와, 근데 265K가 전력을 많이 먹긴 한다. 125에서 250이야. 9600X는 이렇거든요. 65에서 105, 거의 2배를 먹어 얘가. 이러니까 9600X가 전성비가 좋다고 하는 거죠. 요 265K의 단점, 1851 소켓은 업그레이드 가능성이 거의 없다. 다음에 또 메인보드 바꿔야 된다. 게임도 하면서 작업도 하고 싶다. 이렇게 밸런스 좋은 CPU는 라이젠엔 없다고 해요. 인텔 코어 울트라 7 265K는 최고의 제품으로 이전 모델의 라이젠 경쟁 제품보다 훨씬 뛰어난 멀티코어 성능을 제공하며 게임 성능도 만족스럽다. 더군다나 8개의 P코어, 12개의 E코어, 20코어 시스템을 자랑한다. 할인을 받으면 250달러 정도에 구매할 수 있어서 가성비도 괜찮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인텔의 가장 큰 문제는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 최고 스펙 라이젠 9 9950X3D. 게임과 일반 작업 모드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력한 칩셋. 16코어 32스레드. 단점은 비싸다, 발열이 심하다, 전력 소모가 많다. 요렇다고 합니다. 사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는 2025년 최고의 게이밍 GPU 그래픽카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올해의 그래픽카드 경쟁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라고 해요. 왜냐면 올해 여러가지 그래픽카드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특히나 라데온 그래픽카드들이 상당히 선전을 했죠. 일단은 최고 스펙의 그래픽카드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90. 이거는 사실 후보가 한 명이잖아, 그쵸? 한 명 중에 1등이야.
왜냐면은 5090이랑 경쟁할 상대가 없죠. 5090의 단점, 가격이 비싸고 정가로 구하기가 어렵다. 2025년도에 이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유일한 GPU다. 왜냐면 암드가 플래그십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MSRP는 1999달러였는데 누구도 1999달러에 구매하지 못했죠. 어쨌거나 누구나 갖고 싶은 그 그래픽카드 RTX 5090. 종합적으로 최고의 그래픽카드는 뭐였냐 그러면은 짜잔, RX 9070 XT. 9070 XT는 메인스트림 시장에서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요즘 미쳤죠. 9070 XT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광군제 때 70만원인가? 이 정도에 구매할 수 있었을걸요? 70만원이면 진짜 싸죠. 더군다나 성능이 5070 Ti랑 진짜로 비볐죠. 농담이 아니라. 특정 게임에서는 5070 Ti보다 점수도 잘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정말 게임만 할 거다 하시는 분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예요. 약점이 없는 건 아니죠. 레이트레이싱 성능이 살짝 약하다. 그리고 국산 MMORPG에서 조금 성능이 떨어진다. 그리고 작업용으로 쓰기에는 지포스보다 조금 부족하다? 요 정도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콘솔 이식작 AAA 게임들 요런 거 즐기실 분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그리고 좀 있으면 나올 스팀 머신, 얘네에 들어간 GPU가 전부 다 라데온이야. 그래서 콘솔 이식작 게임을 할 때도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X 9070 XT는 5070 Ti의 강력한 경쟁 상대다. 여기 다 나와 있네요. 트레이싱 성능이 살짝 뒤처진다. 하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다. 더군다나 라데온 그래픽카드는 드라이버 업데이트 할 때마다 성능이 좋아지는 걸로 유명하죠. 요번에 레드스톤 업데이트도 받았고,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가성비 최고 제품 RX 9060 XT 16GB. 9060 XT도 진짜 싸죠. 요것도 광군제 때 3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었을 거예요. 33만원? 이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얘는 5060 Ti랑 경쟁하고 있는 제품인데 5060 Ti 가격이랑 비교하면 진짜 싸죠. 9060 XT 16GB는 가성비 그래픽카드를 찾는 게이머들에게 안도의 한숨을 안겨주었다. 과거 AMD랑 엔비디아 모두 이 가격대에서 실망스러운 제품들을 출시했었는데 9060 XT는 꽤 괜찮았다. 하지만 8GB 모델을 사면 안 된다. 16GB 모델을 사야 된다. 그리고 최고의 중급형 그래픽카드 RTX 5070. RTX 5070? 나 이거는 납득 못하겠는데? 이거 그냥 엔비디아 하나 끼워준 거 아니야? 나 5070은 거의 최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최악이냐면은 4070 슈퍼랑 성능 차이가 거의 없어요. 5070이 진짜 완전 업그레이드 중에 업그레이드야. 5070은 아예 5070 Ti로 가든가. 근데 5070 Ti로 가면은 중급형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 왜냐면은 5070 Ti만 해도 상당히 상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거는 최고의 중급형이니까 5070을 집어넣었을 것 같다. 또 5060 Ti도 별로 가성비가 안 좋아. 그래가지고 그냥 5070을 골랐나 싶기도 하고. 가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최고의 성능을 원한다면 5070이 탁월한 선택이다. 아닌데 5070도 꽤 비싼데? RTX 5070은 고가의 제품이 아닌데도 DLSS4랑 프레임 생성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아, DLSS4랑 프레임 생성 때문에 5070은 성능 면에서 큰 업그레이드는 아니다. 알고 계시면서 4070 슈퍼보다 5% 정도 빠르다. 5% 뭐야 5%가. 기존 RTX 4070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향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심지어 4070 Ti가 성능이 뛰어난 경우도 있다. 더군다나 5070은 몇 달 동안 MSRP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가격이 많이 싸졌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GPU가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이다. 요래가지고 5070을 골랐다고 해요. 특별 언급 인텔 아크 B580. 요 인텔 아크 그래픽카드도 의외로 괜찮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XeSS 기술이 아직 미성숙하다. XeSS는 그거죠. DLSS, FSR 요런 기능. 요 제품의 장점은 249달러인데 12GB 비디오 램을 탑재했다. 그래서 특정 작업할 때의 가성비가 괜찮다 요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텔 아크 이야기 나온 김에 요 이야기도 같이 해보죠. 인텔 아크 B770 이 제품이 나올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TDP가 300W라고 합니다. 300W면은 5070 Ti급이에요. 이 정도의 전기를 먹는다는 거는 그 정도의 성능이 나올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인텔 아크 B770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5년 최고의 그래픽카드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 최고는 9070XT라는 얘기겠죠. 여기서 최고라는 거는 성능이 최고란 얘기가 아니에요. 종합적인 점수로 비교해봤을 때 9070XT가 뭐 가성비도 좋고 그러면서 성능도 좋고 요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능만 따지면 당연히 5090이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임만 할 거면은 9070XT, 내가 뭐 인코딩 작업이나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된다 하면은 5070ti, 내가 가성비 게이밍을 할 거다 하시면은 9060XT 16기가 요 정도로 가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추천할 만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관련 소식입니다. 사파이어의 홍보 담당자 에드워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현재 메모리 상황이 6개월 안에 안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가 뭘 알아? 라고 하기에는 업계 관계자 분이니까 일반인들보다는 뭔가 좀 알고 계시는 게 있겠죠. 사파이어 관계자는 현재 메모리 시장 상황이 내년에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재기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짜요? 패닉 매수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아닐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저기서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요 사파이어의 에드워드라는 분은 6개월 동안 게이머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6에서 8개월 안에 시장이 안정되기 시작할 것이다,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공황 상태를 멈춰야 해요. 꼭 사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지 마세요. 돈을 저축하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즐기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안정화되기 시작하더라도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뭔가 소스 같은 게 있으신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저도 메모리 가격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뭐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 너무 올라가가지고 좀 내려가라. 그 다음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DDR5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AM4 업그레이드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지고 있다. 또 당신입니까? AM4? 죽지도 않는 AM4. 왜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DDR4 메모리는 그나마 덜 올랐어요. 일단 요게 DDR5죠. 가격이 24만원. 또 올랐네? 제가 이틀 전에 영상 올렸을 때 23만 얼마 아니었어? 지금 또 24만원으로 올랐어요. 돌아버리겠다. 16GB가 24만원. 그럼 DDR4는 얼마냐? DDR4는 16기가가 15만원. 뭐야? 넌 또 왜 이렇게 올랐어? 아니 DDR4도 엄청 올랐는데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다. 삼성전자가 비싼 거고 SN코어로 가면 싸다. 11만원. 이걸 싸다고 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삼성이 비싼 거였네. 삼성이. SN코어나 여기 게일 이런 걸로 가시면 돼요. 어쨌든 DDR4가 반값 이하다. 메모리 가격은 251% 상승. 251%? 더 올랐는데? 거의 4-5배 올랐는데. 그리고 SSD도 가격 올랐죠. 41%. 하드디스크는 33% 올랐다. 근데 DDR4는 153%밖에 안 올랐다. 이걸 좋아해야 되나? 그래서 DDR5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은 AM4는 저렴한 CPU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사용자들의 수요로 인해서 계속해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가성비 최고의 선택은 DDR4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AM4. 그 다음 뉴스입니다. 아틱의 MX4, MX6 굉장히 유명한 서멀 그리스죠. 요번에 MX7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MX7은 가장 온도가 낮은 서멀 페이스트라고 해요. 약 3년간의 연구 개발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MX7은 접착력이 낮고 점도가 높기 때문에 주걱으로 펴바르지 말고 그냥 십자 모양으로 그리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십자 모양으로. 그래서 인텔 코어 울트라 9 285K 요 CPU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MX4는 72도, MX6는 70도, MX7은 68도를 기록했다고 해요. MX4랑 비교하면 거의 4도가 떨어졌죠. 이 정도면 엄청 큰 차이인데. 참고로 미국 아마존에서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MX7 8g이 12,657원. 근데 보시면은 열 전도율 관련 스펙이 안 써 있어요. 아틱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서멀 페이스트 일반적인 열 전도율은 1에서 4W야. 다른 서멀 회사들이 뭐 더 높은 값 이걸 써놓는데 그건 과장된 거야. 거기 스펙에 써놓은 열 전도율보다 열 저항이 더 중요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아직 판매하고 있지 않아요. 요 설인이 아틱 제품의 공식 수입원이죠. 근데 아직 판매하고 있진 않습니다. MX6만 있어요. 아직은 뭐 조만간 들어오겠죠. 그래서 서멀 구매하시려는 분 조금 기다렸다가 MX7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뉴스입니다. 애플 아이폰 18 프로 관련 재밌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아이폰 18 프로에서는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알약 모양 노치가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거 알약 모양 노치 없어지면은 저 아이폰 삽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이폰을 안 산 이유, 노치랑 다이나믹 아일랜드 디자인 거지 같아서.
근데 이게 없어진다? 살만하죠. 더군다나 디스플레이 아래에 언더 디스플레이 페이스 아이디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애플 자체 개발 모뎀이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진짠지 모르겠네. 진짜면 산다. 아이폰 18 프로 진짜로. 애플의 차세대 프리미엄 아이폰의 외형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공개되었다고 해요. 아이폰 18 프로랑 18 프로 맥스는 외형이 크게 바뀔 예정이다. 그리고 새로운 모뎀 칩이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 아이폰 18 프로랑 프로 맥스는 알약 모양의 다이나믹 아일랜드 컷아웃을 없애고 왼쪽 상단 모서리에 펀치홀 셀카 카메라를 탑재할 예정이다. 아니 이제 와서 펀치홀을 집어넣는다고? 이건 좀 이상한데? 아예 UDC로 가든가 그냥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유지하거나 그게 아니라 펀치홀로 갈 거라고? 펀치홀로 갈 거면 진작까지 지금까지 뭐 했어? 아 페이스 아이디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근데 요번에 언더 디스플레이 페이스 아이디 모듈이 탑재된다. 그래가지고 펀치홀로 바꿀 수 있었다? 뭐 이런저런 내용이 있는데 뭐 대단할 건 없고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없어진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진짜로 없어지나? 없어지면은 다음번 아이폰은 삽니다. 사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면 좋겠다. 아니 잠깐만 근데 내년에 가격 엄청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거 살 수 있는 거 맞아? 내년에 메모리 가격 올라가가지고 이거 막 250만원 300만원 하는 거 아니야? 아 타이밍 보소. 어쨌건 드디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없어진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 같은데 정말 진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폰을 싫어했던 대부분의 이유가 노치랑 다이나믹 아일랜드 때문이었어. 근데 그것만 없어지면은 한번 해볼 만할 것 같네요. 오늘의 이스모니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